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보험 전문가 석보험입니다. 오늘 저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 주신 고객님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상의 주제는 바로 실손보험금 도대체 왜 안 나왔는지 알려드립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난제와 대응법 총정리 이걸로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 의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보험금 미지급 사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고객은 금년 초 수술 후 실손보험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냈습니다. 보험사는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거든요. 문제는 이 고객이 받은 수술이 비급여가 아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실, 과연 납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란 국민이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합니다. 보험료 금액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분위는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5년 4월에 소득이 확정되고요. 종합소득세는 6월, 그리고 성실신고 사업장은 7월에 소득이 확정됩니다. 이처럼 소득 확정 시점에 따라 2025년 8월에 본인 부담 상한제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시나요?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내 소득 분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15만원 정도 내고 있어서 6, 7분위에 해당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으로 6, 7분위에 해당하는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은 320만원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에서 본인 부담금이 총 420만원이 발생했다면 상한액 320만원 이상이므로 이를 초과한 1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환급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맨 구석에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고요. 서비스 찾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시고요. 맨 구석에 신청하기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치료비가 발생한 이듬해 9월에 환급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료가 발생한 해의 소득이 다음 해 7월까지 확정이 되고 8월에 본인 부담 상한액이 산정되므로 9월에 신청과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25년 2월에 병원 치료를 받아서 본인 부담액이 상한선을 넘어서 15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 초과 금액은 우선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환급해주는 시점은 2026년 9월로 최소 9개월에서 길게는 21개월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환급받을 금액이 더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치료비 마련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가입자들은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실손에서 보장받으면 되니까 걱정 없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실제로 나온 판결문인데요. 이게 본문 자체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말씀드리면 2세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이중 보상의 가능성을 이유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세대 실손보험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는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2023년까지는 문제없이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았지만 최근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분이 실손에 비해서 보장되지 않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의 소득 수준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본인 부담 상한액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에 본인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실손의료비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급여 치료보다는 비급여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 계획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본인 부담 상한제는 급여 치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치료에 실손보험 보상률이 낮더라도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비급여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 좋은 치료를 받으면서
많으면서도 예우가 좋고 실손 의료비도 제때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비나 치료비 등 실손 의료비 외에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찾아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은 보장이 어려운 반면 수술비나 치료비에 대해 별도로 중복 보장되는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상 원칙과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하는 비용은 환급받기 어려운 금액이지만 현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추가 보장도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부담 상한제로 실손 의료비 보장을 못 받는 상황이 터져버렸다면 보상 담당자에게 올해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될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 반환 약정서를 작성하겠다고 말씀드려 보세요. 최근에는 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조금만 많아도 보상과에서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기본 청구 서류 외에도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는 소득 수준을 확인해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보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발생한 병원 치료비에 대해 내년 9월에 환급하는 이유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정확히 반영해서 환급금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작년 소득 분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을 추정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지급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올해 소득이 크게 상승해서 소득 분위가 두세 단계 올라간 경우에는 내년에 환급받는 본인 부담 상한제 초과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년 기준으로 지급받은 실손 의료비 보상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2024년 기준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025년도에 급여 치료로 환자 부담금 4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분은 2025년 기준으로 소득 3분위에 해당하고 110만 원을 초과하는 290만 원대에 대해서 2026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제로 2025년 소득이 증가해서 2026년 8월에 확인해보니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 6분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6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은 320만 원이라서 2026년 9월에 80만 원을 환급받았어요. 이 경우 290만 원 중 80만 원을 제외한 210만 원에 대해서는 실손 의료비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사가 이를 제대로 챙겨줄까요?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보험자는 미지급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지연 이자까지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핵심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환급금을 근거로 보험사가 보상금을 일부 차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상 담당자에게 현재 산정된 실손 의료비 지급 보험금이 올해 소득 변화로 인해 달라질 수 있으니 초과분에 대해서는 반환 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손 의료비는 꼭 지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복지보건부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본인 부담 상한제는 매우 좋은 제도이지만 실손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급여 진료를 받았음에도 실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준이 그렇다는 설명만 듣고 넘어가지 마세요. 소득 분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 약간의 정보와 준비로 억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반환 약정서를 활용해서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될 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실손 의료비 청구 시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아는 만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보험상담소에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보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꼭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